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을 풀어넘는 마법사의 물이라는 실제 글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생명을 물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요. 자, 영국 왕립 학회의 모토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영국 왕립 학회에 엄청 권위 있겠죠. 그런데 얘들이 여기도 찌질하게 다른 사람 말 믿지 마, 의심해 이런 소리잖아요.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문장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라는 것을 탐구한다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의심해 그게 아니에요. 탐구하라는 소리예요. 그 탐구한다는 것은 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일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증명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 문단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파스테르는 우유죠. 자, 이때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믿었다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수용한 사실이라고. 됐나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험을 통해 반론을 펼쳤다라는 것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뭐 했다고요? 탐구했다라는 소리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나올까요? 이 탐구한 결과가 제시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탐구의 결과예요. 이게 일단 탐구의 결과.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요. 탐구한 결과가 이렇다고. 근데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멸균, 이게 뭐예요? 균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멸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균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지 않은 육즙은요, 발효되었다. 발효되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미생물이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멸균한 육즙은, 즉 균을 죽여버린 육즙은요.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미생물이요.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미생물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원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 이 문장을 여러분들 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 있었죠. 미생물이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낸 결과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까지 끊으면 생명이 없는 육즙이라는 것은 멸균한 육즙이요. 됐나요? 그 다음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지요. 요 문장과 요 문장 같은 뜻이라고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끊으면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반적인 믿음이죠. 근데 이 탐구 결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요. 이게 탐구 결과죠. 이해됐나요? 의심하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그 사실이 틀렸음을 알아냈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의심해보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날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기에서는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어요. 비유법이 사용됐어요. 의심을 마법사의 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마법사의 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에너지가 거의 다 깎여서 싹 죽어갈 때 마법사 나왔고 휘리링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 에너지가 뿡 살아나죠. 그게 전 떠올랐어요. 볼게요.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죽어있던 진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그 사실이요. 틀렸음이 입증되고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사실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이해됐나요? 그게 이 비유적인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의심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근거가 있어야 의심하는 거죠.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100% 무조건 의심하라가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아까 파스텔의 예와 같은 거예요.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을 의심 없이 사람들 믿고 왔다고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 둘씩 받아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허다하다고요. 하지만입니다.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라고 물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 다 진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게 혹시 가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 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저라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두 물체 중 휙 떨어지면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이에요. 갈릴레이는요, 이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까지 딱 끊어볼게요. 의심을 품고 여러 번의 실험을 한다는 말을 바꿔볼게요. 탐구한다고요. 탐구해봤다고요. 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탐구 결과요.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게 탐구 결과죠. 탐구 결과라고요. 그러면 앞에 그동안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던 이 사실은 뭐가 돼요? 죽은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이 문장은, 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진실, 즉 새로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생명력 있는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 여기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일반적 믿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 말을 바꾸면요, 바로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나올까요? 탐구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탐구 결과죠. 탐구 결과.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이 일반적인 믿음이 바로 죽은 진실이 되고요.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가 탐구 결과 밝혀낸 이 내용이 바로 생명력 있는 진실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명력 있는 진실을 얻었습니까? 의심하고 탐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결론입니다.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뜻합니다. 이 말을 작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할 때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증 방법을 사용했나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예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테르요. 우유요. 파스테르의 구체적인 사례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갈릴레이요. 갈릴레이의 구체적인 사례였고요. 마지막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요.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요. 이 사례를 가지고 마지막 자기 주장을 펼치죠. 뭐요?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뭐하라? 여기에 의심. 그 다음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입증해서요. 이 잘못된 믿음을 뭐 하라고요?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논증이 쓰였을까요? 사례. 이게 바로 근거죠. 그런데 이 근거의 형태가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왔다고요. 다시요. 구체적 사실로부터요. 어떻게요? 일반적 원리, 법칙을 결론, 주장으로 내세웠다고. 그럼 이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이건 바로 귀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논증 방법을 배웠어요. 논증 방법 뭐였어요? 귀납, 연역, 그 다음에 귀납에 속하는 유추의 방법. 그 다음 그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